여러분 안녕하세요. 모터버즈 코리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이 채널은 자동차, 항공기, 오토바이 등 다양한 이동수단을 통해 한국과 세계를 바라보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공간입니다. 오늘은 대한민국 공군의 핵심 전투기 중 하나이자 여전히 하늘을 지키는 중요한 힘이 되고 있는 KF-16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. 2026년 현재 KF-16은 도입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끊임없는 업그레이드를 통해 여전히 최전선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 KF-16은 한국형 F-16 전투기라는 의미를 지닌 이름입니다. 1990년대 초반, 한국은 당시 최신의 전투기였던 F-16을 기반으로 자체 생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했습니다. 이 과정에서 단순 수입이 아니라 한국에서 직접 조립하고 생산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었고, 덕분에 한국은 전투기 제조 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. 바로 이 결과물이 한국 공군의 주력기가 된 KF-16입니다. 당시 KF-16은 한국 방위산업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. 단순히 전투기를 사오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스스로 만들고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. 이 과정에서 한국은 항공전자, 조립기술, 그리고 품질 관리 능력을 크게 발전시켰습니다. 오늘날 KF-21 보람의 같은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상 KF-16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. KF-16의 기본 성능을 살펴보면 길이 약 15m, 날개 폭 9.5m 정도의 중형 전투기입니다. 엔진은 제너럴 일렉트릭 F110G129 터보팬을 장착하여 최대 추력 약 13톤을 발휘합니다. 덕분에 최고 속도는 마하 2 이상으로 음속의 2배로 적 영공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. 작전 반경은 약 1500km 정도로 한반도 전역은 물론 주변 해역까지 커버할 수 있습니다. 무장 능력 역시 다재다능합니다. KF-16은 기체 하부와 날개에 총 11개의 무장 장착 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공대공 전투에서는 AIM-120 AMRAAM 미사일, AIM-9 사이드와인더 같은 단거리 장거리 요격 무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. 지상 공격에서는 JDAM 정밀유도 폭탄, AGM-65 매버릭 미사일, 레이저 유도 폭탄을 사용하여 고정 표적과 기동 표적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대함 작전에서는 하푼 미사일을 장착해 해상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. KF-16의 가장 큰 강점은 멀티롤 기능입니다. 즉, 단순히 공중전만 수행하는 전투기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 폭격기, 요격기, 정찰기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. 한국 공군은 이런 다재다능한 성능 덕분에 KF-16을 장기간 주력기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.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KF-16에도 한계가 나타났습니다. 1990년대의 첨단 기체였지만 2010년대 들어 스텔스 전투기 F-35 같은 5세대 전투기가 등장하면서 KF-16의 기술적 격차가 점점 벌어졌습니다. 특히 레이더와 전자전 능력에서 뒤처진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. 그래서 한국은 KF-16 성능 개량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. 2026년 현재 KF-16은 단순히 과거의 기체가 아니라 최신 AESA 레이더와 첨단 전자전 장비를 갖춘 업그레이드 전투기로 탈바꿈했습니다. AESA 레이더는 다수의 목표를 동시에 추적하고 스텔스 전투기를 더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. 또한 임무 컴퓨터와 항전 장비도 최신화되어 현대전에 맞는 정밀 타격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. 대한민국 공군은 현재 약 130대 이상의 KF-16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들은 전국 각지의 공군 기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. KF-16은 특히 한반도 방어에 최적화된 전투기로 평가받습니다. 장거리 작전은 F-15K가 맞고 스텔스 임무는 F-35가 맞는다면 KF-16은 이 둘 사이에서 유연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다목적 전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2026년에도 KF-16은 단순히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여전히 공군 전력의 핵심입니다. 특히 한국형 무장과의 통합 능력이 뛰어나 한국에서 개발된 정밀 유도 폭탄, 공대지 미사일, 그리고 공대함 무기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. 이는 KF-16이 단순히 미국산 기체가 아니라 한국형 전투기로 발전했다는 증거입니다. KF-16은 훈련과 실전 경험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. 한미연합훈련에서 KF-16은 F-15, F-35와 함께 편대 비행을 하며 전술적 협력 능력을 발전시켜 왔습니다. 또한 실제 북한 미사일 발사 상황에서 긴급 출격한 사례도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신속 대응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. 하지만 앞으로의 과제도 분명합니다. 아무리 성능 개량을 거쳤다고 해도 KF-16은 기본적으로 4세대 전투기입니다.
5세대 전투기와 비교하면 스텔스 성능이나 센서 융합 능력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따라서 한국 공군은 KF-21 보라매와 F-35위 전력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 KF-16위 임무를 점차 줄이고 후방 임무나 훈련용으로 돌릴 가능성이 큽니다. 그러나 최소한 2030년 대중반까지는 KF-16이 한국 공군의 중요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 2026년 현재 KF-16의 가치는 단순히 군사력 차원을 넘어섭니다. 이 전투기는 한국이 독자적인 항공 기술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교두보였고 한국방 위산업 발전의 토대였습니다. KF-16 없이는 오늘날 KF-21 보라매도 없었을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여러분, 오늘 모터 버즈 코리아에서는 2026년 현재 여전히 하늘을 지키는 대한민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 KF-16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. 과거와 현재, 그리고 미래를 이어주는 이 전투기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. 여러분은 KF-16이 앞으로 몇 년 더 한국 공군의 주력 전력으로 활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? KF-21 과위 관계 속에서 KF-16은 어떤 역할을 맡게 될까요?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.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. 모터버즈 코리아는 앞으로도 자동차, 항공기, 오토바이 등 다양한 이동수단 이야기를 깊이 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